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인데요. 한국당,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내용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당, 국민 성장 모델이 답, 성장 담론 경쟁 본격화. 김병준표 경제 모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 성장론이죠. 그리고 혁신 성장, 뭐 이런 걸 얘기가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야당, 제1야당인 한국당이 전 대적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어제 처음 얘기를 했는데 이름이 국민 성장 모델입니다. 내용은요. 자율 경제와 공정 배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적 논평을 해놨네요. 도덕적 해이 들먹이며 힐난 국민과 민생에 대한 선정보다 맹공을 퍼부었다. 뭐 이렇게 좀 반응이 좋지 않네요. 어제 요 발표 내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국민은 대단한 국민이고 우리 역량 있는 국민이니까 이 국민을 뛰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야말로 가칭 우리가 국민경제다, 자율경제, 국민경제를 이를 붙였습니다만 우선 자율적으로 국민의 어떤 국민과 시장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자. 말하자면 이 경제를 경제와 산업정책 그야말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냐.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 생산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면서 다시 재투자가 되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경제의 올바른 혈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환 변호사, 국민 성장 모델 좀 더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성장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이밍이 국민 성장이라고 돼 있어서 예. 저도 뭐 국민을 어떤 의미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는 가장 기본적인 성장 모델이에요. 예. 다만 이제 기본적인 성장 모델에 예. 어떤 폐해가 나타나는 부분을 공정 분배로 해결을 하자 이런 취지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생산이 늘어나고 예. 생산, 소비, 소득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선순환으로 가자라는 취지고요. 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성장 모델은 성장 모델이 아니다. 이건 분배 모델이다. 예. 따라서 분배에만 치중하다 보면 경제가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쪼그라든다.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생산을 추진하자 이런 취지의 성장 모델입니다. 최영수 선생님, 그런데요.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가 좀 알쏭달쏭합니다. 이 국민 성장 모델의 지금 기사도 봤지만 핵심이 자율 경제 그리고 공정 배분 두 가지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기에 자율 경제라는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는 혁신 성장하고도 맥이 다 보이고요. 그리고 공정 배분은 소득 주도 성장이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론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공정 배분과 소득 주도 성장은 얼추 또 겹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뭐가 다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잘 모르는 탓일 수도 있습니다. 예, 최영선 의원님.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유를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은 공정 분배를 우선시할 것이냐. 이런 것에서 이쪽에 조금 포인트를 두면은 자유와 성장을 우선시하자. 아니면은 이쪽에 무게를 두면은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뒀더니 폐해가 많으니까 좀 국가가 개입해서 분배를 우선시하자 이런 건데 결국은 과유불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문제거든요.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좀 과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말이죠. 사실은 최저임금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죠. 좀 그 저소득층의 임금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 그것이 시장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의 25%가 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나라에서 근로자 4명 중에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정해버리는 셈입니다. 이 정도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들어오면은 시장이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의 말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말이나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같습니다. 뭐 다 잘 살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있었을 때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비판받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장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급진적으로 밀어붙인다.
이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김철 교수님, 네. 결국 그러면 경제 정책 방향을 잡는 게 이제 성장과 분배 두 가지를 다 하겠다라는 거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름들을 어렵게 집니까?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최근에 뭐 출산 주도 성장, 이제는 뭐 국민 성장 모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예. 성장 정책을 예. 진짜 이제 경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의 도구로 자꾸 사용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국민 다수의 그 성장 모형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정치 세력 간에 예. 싸우면서 이제 그 좀 뭔가 뭐가 우위를 좀 점해야 이렇게 된다 하니까 달라 보이기 위한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오히려 우선 이 경제 문제를 이념이나 자꾸 모형 문제로 이렇게 이제 모형 간의 경쟁 문제로 예, 예.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저는 오히려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뭐 다른 성장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 오히려 지금 현재 그 이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미중 무역 전쟁하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디에서 활로를 찾을 거냐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훨씬 국민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설사 모형 논쟁을 한다 하더라도 예. 조금 때 지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 미중 무역 전쟁도 상당히 이 제조업 문제가 아니라 표준 경쟁 예, 예.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 국가와 시장이 결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꾸 지금 국가와 시장을 분리하고 예. 마치 여기는 국가주의고 여기는 시장주의다라고 하는 식으로 싸움을 걸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방식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도 않고 예. 또 한편으로 굉장히 담론 자체가 낙후되어 가지고 이 자유한국당이 국민적인 어떤 그 설득력을 갖고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그것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조금 더 국민들에 다가가는 부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새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딱 들었을 때 국민들이 싹 알아들어 먹는, 국민이 딱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요즘 정책이 좀 표현들이 좀 어렵습니다. 내용은 글쎄요. 거기서 거기 비슷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제가 과문한 탈 수 있습니다. 해석이 예. 들어가면 예. 쉬워요. 자유한국당은 박정희 예. 정부 때부터 하던 대로 하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예. 그 방식의 한계가 오지 않았냐, 좀 바꾸자인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먼저 성장시키고 예. 그리고 자율 배분하자 지금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하자가 예. 지금 그 표현이 정확하게 예.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인데요. 예. 이 자율적으로 환경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됐고 예. 그래서 공정위가 과도하다고 느낄 정도로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 CEO의 그 갑질 문제, 그다음에 예. 대기업의 갑질 문제, 저작권 탈취 문제, 예. 그다음에 그 대기업 오너의 진인척 밀어주기 뭐 이런 수많은 불공정 경쟁들이 그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암적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를 지금 도려내는 과정이거든요. 이러면 공정위가 강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도려내야만이 예. 자율시장이 그 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도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분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시장 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 잡게 하겠다. 예. 그런데 성장 이후에 배분의 문제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으로 최저임금이나 그다음에 그 근로시간 그 단축에 대한 문제를 그 정책으로 가져가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기틀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즉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예. 않아서 수많은 경제적 예. 그 파편들을 그 국민들에게 뿌렸던 그 경제 모델을 또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윤기찬 그 부분은 변호사. 이제 우리 양 소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뭐 것 같은데. 반론을 하실 게 예. 있으십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이제 공정분배를 강조한 부분이 예전에 예. 뭐 낙수효과 이런 부분은 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이제 국가주도 개발이 예, 예.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예. 산업 환경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예, 예.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산업 환경이 형성이 돼 있고 예. 대기업들이 몇십조, 몇백조에 달하는 지금 자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딱 이걸 규제하지 말고 열어주자는 취지예요. 예전에 국가주도로 가자는 취지가 아니고 오히려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가주의로 흐른다, 계획 경제로 흐른다. 예. 그럴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임금 정하는 문제도 국가가 노동조합 역할을 한단 말이죠.
시장 공급과 수요에 의한 임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폐해를 바로 잡자라는 취지의 기본으로 돌아가자지 예전에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해석이 두 분이 좀 많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한국당, 특히 홍준표 전 대표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귀국을 했습니다. 돌아온 홍준표, 내가 겁나나? 이렇게 얘기한 걸 여기 경향신문은 당권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국서 귀국, 정치 재개 선언이다. 여기 인천공항,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요. 인천공항에 기자들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 친박들이 내가 겁나는 모양이다. 본인의 제명을 요구했다는 얘기에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내가 겁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귀국 당시 홍준표 전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앞으로 남은 4월도 내 나라 내 국민을 위해서 충심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있던데요. 해야죠. 지금 내가 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당권 잡으려고 새롭게 정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전당대회를 출마하신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그렇게 하시게 되면 윤리위를 회부해서 제명 절차를 밟겠다 이런 흐름도 있던데 당내에서 내가 겁이 그래 나는 모양이죠. 친박들이 내 겁이 그래 나는 모양이죠. 이제는 친박들하고 싸울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들하고 아웅다웅할 입장이 아닙니다. 네, 유기찬 변호사. 지금 영상으로 봤지만 홍준표 전 대표, 정치인 홍준표, 확실히 글쎄요, 호불호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있지만 팬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치인으로서. 그런 모습 지금 보니까 뭐 절까지, 큰 절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매니아층도 있고요. 또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호불호가 갈립니다. 예. 지금 당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전반적 분위기는. 당에서도 호불호가 갈리죠. 예. 분명히 기존 이제 어떤 언행에 대한 평가가 핵심을 잘 찌른다는 분도 있고 또는 좀 과하다는 분도 있고. 다만 이 당권과 관련된 행보를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하는 부분이 적어요. 왜냐하면 말씀도 했지만 봄을 향한 고난의 행보를 시작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걸 볼 때 뭔가를 좀 하겠다는 뜻으로. 당권보다는 아마 4월 3일 재보선 내년. 내년에. 창원 성산구인가 성산시구에. 창원에 있어요. 고 노회찬 의원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의도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걸 통해서 원내 입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권 이런 부분 쪽으로 행보를 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당권을 얻기 위해서 행보를 하신다면 그것이 상당히 오히려 어려워요. 거기서 얻는 게 더 많으실 것 같고 따라서 제가 예측컨대는 아마 보궐선거 쪽으로 향해서 움직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문세 회장님, 홍준표 전 대표의 앞으로 정치 행로를 전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게 내년 초로 예상된 전당대회, 한국당,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보궐선거, 그리고 이후에 이제 대선 관련된 내용, 총선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 걸로? 어떻게 등판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의 곤혹스러움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김성태 원내대표 나름대로 이제는 좀 품격 있는 보수 그리고 오늘도 약간 낡은 이 경제 방향이었지만 어쨌든 국민 성장이라는 표현과 공정 배분이라는 표현으로 경제에 대한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분명히 심었거든요.
그러면서 노선과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가면서 이제까지 차근차근 밟아왔단 말이에요. 존재감이 있냐 없냐까지 비판을 받으면서도 말에 대한 신중함을 유지해 오면서 품격 있는 보수로의 그 전진을 해왔었는데 내가 겁나나 친박한테 내가 억수로 겁이 나는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자마자 던지면서 김명준, 김성태조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당권 경쟁은 아시다시피 김명준 비대위원장이나 김성태 원내대표나 김무성, 한교안 전 국무총리,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 한 5명이 치열하게 또 싸움이 시작이 되면 회복하지 못했던 지지율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설명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석 관련 기사가 좀 있어요. 추석 전날 장 보세요. 대형 마트는 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째, 네 번째 일요일이 의무 휴업인데요. 요번에 추석날인 추석 전날 23일입니다. 이날이 휴무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막상 추석날은 또 엽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 휴업일 때문에 그래서 쉬는 곳도 있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알아서 이건 쉬기가 조금 불편하니 뭐 요번에는 예외를 두자해서 또 여는 곳도 있다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추석 전날 대형마트가 문을 닫습니다. 요거를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기사 보이죠. 요즘 대학가 최대 세력은 운동권 아니 여권이다. 무슨 소리일까요? 여권. 곳곳에 페미니즘 모임 학회. 독재 타도가 아닌 성차별 타도를 외친다. 그래서 학내 조직을 굉장히 넓히고 있다. 그래서 요즘 대학가는 운동권이 아닌 여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요거는 윤기찬 변호사가 이게 최근에 대학가 이런 모습인가 봅니다. 이런 어떤 변화상. 저도 좀 낯선데 어쨌든 뭐 학생 운동을 하려면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고 그럼 이슈 하나로 이제 어떤 권리 신장을 내세운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어쨌든 미흡한 부분이 분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신장을 해야 되겠죠. 다만 남녀 대결 이런 구도로 이런 프레임으로 대학가 내에서도 그런 대결 구도가 그러니까 사회 곳곳이 뭐 대결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라밖 소식인데요. 국민 가수, 일본 국민 가수군요. 아무로나미의 은퇴에 일본이 들썩한다. 시대의 아이콘 떠난다. 마지막 앨범 230만 장이 팔렸다. 여기 보면요. 지금 올해 41살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의 은퇴 소식을 놓고 들썩거리고 있답니다. 원래 은퇴를 좀 예고했답니다. 뭐 1년 전에. 그 예고 그대로 가는데 사실은 이 가수가 그렇게 관심을 모으는 거는요.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가진 가수였답니다. 그래서 이 가수가 은퇴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일본의 많은 여성분들이 표출하고 있다. 방금 본 여권, 대학가가 여권이다. 이거하고도 또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추석 기사가 있는데요. 명절 성차별 1위는 남녀 모두 여자만 집안일이다. 아까 일명 기사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조사를 했는데 아까 한 대로 어미야 상 차려라 이런 거 성차별로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외에 남녀가 성차별, 명절 때 듣는 소리 중에서 성차별을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성들은요. 여자는 나이 들면 안 팔리니 젊었을 때 결혼해라. 이런 얘기 이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성차별이라고 느낀답니다. 그럼 남성들은 어떨까요? 어떤 걸 성차별이라고 느낄까요? 여기 있습니다. 남자가 가장 노릇하려면 집 한 채는 살 수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명절 때 어떤 어르신께서 하시면 남성분들이 성차별이라고 느낀답니다. 김철 교수님, 명절 때 좀 좋은 소리만 오가야 되는데 이런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세대 격차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어서 이제 가족들 모인 자리가 이제 좀 소통하고 화기의 목적이 있는데 이제 나쁜 뜻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죠. 다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만 지금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회 현실이나 이런 부분과는 상당히 이제 좀 괴리되어 있는 게 있어서 뭐 요즘에 결혼하는 남성 총각에게 남성에게 남자가 집 한 채는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서울에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좀 뭐 쭉 오래 이렇게 이제 생을 보내시면서
지켜보니까 네. 행복은 뭐 어디에 있더라. 뭐 예. 돈 쫓아봐야 뭐 소용없다. 뭐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이런 좀 화목을 도모하고 그 사람의 좀 행복을 그 이제 어떤 여건이나 환경보다는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하는 그런 이제 덕담이 좀 더 필요한 그런 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 관련해서 여기서 마저 보고 최경선 의원 논평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100억 넘는 아파트가 서울에 등장을 했답니다. 거래가 실제 105억에 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아이파크 삼성 최고층에 시간 펜트하우스 복층입니다. 수영장도 있다는데 105억에 팔렸답니다. 러시아인 사업가가 팔라고 해서 농담 삼아 100억 주면 팔겠다는데 진짜 100억을 주고 샀답니다. 이거. 지금 이런데 집 한 채를 하지 않으면 남자 가장 노릇 못한다고 하는 거는 참 현실과 좀 안 맞아 보기도 합니다. 최영선 의원님. 뭐 100억 넘는 아파트 그러니까 완전 다른 나라 얘기로만 들리는데 일단 저 추석의 차례 지나는 문화 자체가 유교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석 때 모여서 차례상을 앞에 두면은 전부 유교 문화로 돌아가는데 사실 고려 시대 때까지만 장가 간다는 말이 통했거든요. 그렇죠. 장가 간다는 말이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안으로 간다는 그렇죠. 장인 장모가 있는 장가로 간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조선 시대 들어서면서 이제 시집으로 가는 시집 간다가 됐는데 시집 간다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고 고려 시대만 가더라도 정말 남녀가 평등한 문화였다. 그것을 이번 추석 때 만나면 너무 유교 문화에만 빠지지 말고 과거의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시집 간다 소리는 장가 간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왜 시집 간다는 그 문화만 남아서 이렇게 명절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런 지적이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8도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신문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